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기레기 강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디바이스와 캐릭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 않는 개념인데요. 디바이스와 캐릭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오늘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바이스가 뭔지, 캐릭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게임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풀어가 볼 건데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고 우리 지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 세계는 가상현실 세계와도 같죠.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알이 깨질 수 있거든요. 기존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늘 받아들여 왔던 종교관, 세계관, 역사관, 인류에 대한 그런 어떤 인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구조가 이제는 지금 바뀌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으로는 이 인류의 지금 우리 이 세상, 이 현세가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 너무 자주 생긴다. 도저히 이게 무슨 이제까지 종교관과 역사관 또는 인류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지구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 자주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과학도 고전 역학이 힘을 잃고 이제 양자 역학이 힘을 얻어가면서 미시 세계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제 물질적 어떤 그 발견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돼버렸고 또 유전학적으로나 인류가 이때까지 생겨왔던 과정, 진화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이제 설명돼 오던 인류의 어떤 발전 과정, 진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 방에 깨져버릴 정도로 세포 생물학이라든지 아니면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발전함으로써 인간의 근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체계, 또 생명체의 체계, 세포의 체계 이런 것들을 다 파헤쳐 보니 굉장히 이제 그 진화론하고는 또 다른 또는 창조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뭔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느새 세포를 만들어내고 또 유전자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변형하면서 새로운 생명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의 영역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태아 복제를 비롯해서 인간 복제 그리고 동물 복제, 생명체 복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과정에 이르다 보니 진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진행되어 오는 어떤 한 유구한 역사인 줄 알았더니 삽시간에 만들어지는 어떤 생명체들도 존재하더라. 이해가 안 되는 즉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뭔가 어떤 공정을 거쳐야만 되는 그런 그게 딱 프로세스가 존재했는데 이제는 3D 프린트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삽시간에 그냥 건물 한 채 짓는데 며칠 만이면 다 지어버리는 그런 3D 프린트로 집을 짓는 시대가 와버렸고 인체 장기 조직들도 3D 프린트로 다 만들어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대체가 가능한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 기존의 우리 개념에서 인류라고 할까 인간이라고 할까 이 세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이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가상현실이다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이제 그 공리라고 할 때 그
학자들이 항상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그걸 새로운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나갈 때는 뭔가 하나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따른 여러 가지 공리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입을 했을 때 맞아떨어지고 영락없이 그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의 정확한 법칙이 돼가는 것처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관점에서 굉장히 물리적인 현상도 우리가 기존 패러다임을 깨버리고 있고 이제까지 우리 인식의 체계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버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제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계속 우리 자신이 신이다. 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로그인 모드 또 무슨 수동 모드 자율주행 모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세상이 가상현실과 또 게임 속 세상과 같다라는 측면에서 자주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세상이 게임 속 세상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비유해서 우리 패러다임을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그 근본적인 개념을 좀 바꾸는 차원에서 디바이스와 캐릭터라는 개념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늘 기존에 생각해왔던 몇천 년 동안 우리 인류를 항상 이렇게 딱 정답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분류했던 체계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의 우리라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근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원소들 그런 그 인자들을 떼보면 결국은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혼이라고 얘기하고 육체라고 얘기하는 그 3단계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 육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 체계를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현상계, 물질계를 구분할 때 이 현상계, 물질계를 게임 속 그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치환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할 때의 그 영혼은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 그 존재는 유저다, 게임 속 유저다라고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은 뭐냐면 혼은 캐릭터예요. 그 다음에 육은 뭐냐면은 그 몸덩어리, 우리 그 고기 덩어리로 돼 있다, 단백질 덩어리로 돼 있다라고 하는 우리 몸체, 이것이 디바이스이죠. 디바이스는 다른 말로 하면 기계예요, 기계. 몸덩어리. 이 몸덩어리는 기계고 그 몸덩어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 어떤 하나의 그 영혼에게 새로운 뭔가 이렇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듯이 이 디바이스가 움직이는 하나의 그 값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캐릭터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혼이라고 하고 에고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에고와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 구분을 했을 때 여기에 제가 적어놨지만 혼은 캐릭터예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죠.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 그 사람이 분명하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어지는 그 존재에 대한 개념, 그것이 혼이에요. 혼. 다른 말로 하면 캐릭터죠. 이 사람 캐릭터가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회적 신분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름은 어떻고 이 사람의 주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이렇게 관계는 어떻고 할 때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을 정리한 게 캐릭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영혼 육은 유저가 디바이스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캐릭터를 갖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치환을 해도 공리상으로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 공식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공식이다 보니까 여기에만 잘 대입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인생을 살기 편하다. 다른 말로 하면 게임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인생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치트키를 안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게임의 근본적인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고 한번 게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차이 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구성체를, 영혼은 이 혼과 육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근본적인 그 주인, 그것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유저다. 유저. 그 게임 속에 이제 게임을 직접 하려고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죠. 플레이어가 들어와 있는 상태.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신이다. 참나인 내가 만든 세상을 경험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유저의 입장에서 바라봐지는 그 존재가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게 플레이어예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는 가상현실 세계든 게임 속 세계든 들어왔을 때 이 플레이어가 게임 속 세상에서 직접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가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육체, 다시 말해서 기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잖아요. 어떤 게임이든 똑같이 기계가 있어야 게임을 하죠. 그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기계, 특화된 기계.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기계, 우리 이 세상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는 장치, 세상의 그 물질계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장치, 그게 디바이스인데 우리 몸덩어리가 디바이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양자 컴퓨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유기물로 구성된 양자 컴퓨터인 거죠. 우리 디바이스가. 실제로 우리 몸이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몸덩어리가 양자 컴퓨터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해요. 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체 기관들이 다 전기로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100조 개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연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값으로 아웃풋이 나와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정신을 무슨 생각이 든다, 말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이게 전기작용이에요. 전기가 안에서 어떤 신호에 의해서 얘가 치환이 돼서 어떤 에너지 값을 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것은 어떤 것도 이 디바이스는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몸이 움직이기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집합체로 되어 있는 컴퓨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디폴트 모드로 이 OS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있어요. 우리 몸의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죠. 그게 에고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내 몸을 움직이게, 이 육체라고 하는 몸덩어리, 이 컴퓨터 덩어리를 움직이는 근본 운영체계만 딱 갖춰져 있는 게 이 몸덩어리의 정체예요. 디바이스의 운영체계가 있다. 그걸 에고라고 하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뇌 속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다. 어떤 행동이 어떤 것과 반응을 해서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인과에 따라서 바로바로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돼서 작동되는 그런 체계가, 이 몸이 즉각적으로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운영체계가 깔려 있는 게 뇌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운영체계 하에 움직이고 있다.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디바이스와 영혼, 유저와 그 중간에 있는 캐릭터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캐릭터는 게임 속에 들어가면 게임 속에 그 프로그램 속에서 캐릭터가 존재하죠. 어떤 캐릭터냐? 우리가 처음에 로그인을 하고 어떤 게임을 접속하면 내가 선택할 게임의 플레이어를 직접 할 그 캐릭터들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어떤 그런 게임 속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게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최소한 10개나 5개나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군이 쭉 있어요. 요즘 게임들 어떤 게임을 하나 내가 그 게임을 단순하게 캐릭터 하나만 갖고 게임을 하도록 하지 않고 유저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 난 남자들에도 여자 캐릭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여자 캐릭터 또는 어떤 마법사 또는 무슨 힘을 쓰는 그런 전투형, 또 네크로맨서, 또 이렇게 활을 쏘는 궁사, 이런 다양한
그 어떤 능력치가 다 다르게 적용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유저가 편리할 대로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게임하도록 선택을 할 때 처음부터 캐릭터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캐릭터들이 사실은 처음 딱 나오면 디폴트 값으로 딱 정해져 있는 캐릭터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캐릭터를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바꿔서 캐릭터들을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식 속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 나의 혼이라고 하는 것에 그 캐릭터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캐릭터가 성장하고 계속 내 레벨이 올라가듯이 내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계속 어떤 값이 쌓여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 혼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는 계속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우리가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얘기할 때의 그 게임 속에서의 롤은 역할을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역할을 사실은 우리가 바꾸고 있잖아. 학교 가면 학생, 또 선생님이면 선생님, 직장에 가면은 대표면 대표, 직원이면 직원, 거기에 따라서 직함들이 있고, 또 어떤 바깥에 어느 뭐 모임에 가거나 운동하러 가거나 하면 손님, 뭐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 손님, 각양각태의 그 장소에 따라서 내가 다른 캐릭터로서 그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로 그 상대들을 대하면서 캐릭터를 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내 상이 하나가 딱 잡혀서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늘 다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구장창 항상 이 캐릭터만 써. 그래서 그런 걸 뭐 게임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최애 캐릭터다. 내가 가장 아끼는 캐릭터,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손쉽게 쓰는, 늘 언제나 이 캐릭터로 그냥 뭐 게임하러 다니는 그 캐릭터, 접속하면 항상 이 캐릭터밖에 안 쓰는 그 최애 캐릭터, 또는 내가 늘 쓰는 캐릭터,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처음부터 접속할 때 캐릭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다양하게 많다. 심지어 그 캐릭터의 개수가 100조 개나 있다. 그런 거예요. 100조 개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제껴놓고, 어쨌든 캐릭터라고 하는 그 개념은 혼이다. 혼, 아이덴티티. 그 사람을 결정짓는 하나의, 그 사람의 신분이 정확하게 딱 하나로 객관화돼서 증명될 수 있는 하나의 그 행동, 일련의 어떤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행동들을 하는 어떤 존재, 그렇게 하게 만드는 존재, 그런 개념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죠. 그게 캐릭터예요. 그걸 혼이라고 해요. 자, 이러면 이해가 조금 이제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가상현실 게임이다라고 하고 그 개념을 접목했을 때, 나라고 하는 참나가 유저가 돼서 게임을 하러 로그인을 딱 했는데, 로그인을 하고 보니까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걸 만난 거예요. 내 몸뚱어리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처음에 딱 있고, 이 디바이스로 이제 게임을 하러 가야 돼. 그래서 맵이 열려요. 그래서 환경이 열린 곳에마다 내가 새로운 맵에서 계속 새로운 어떤 게임을 만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다양한 게임 상태에서 만나는 다양한 우리 현실과 이렇게 접목되는 어떤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디바이스와 캐릭터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저 입장에서 우리 가상현실 게임 같은 이 세상에 게임을 하러 왔는데, 딱 보니 내 디바이스가 있는 거야, 몸뚱어리가. 근데 이 디바이스는 처음부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랜덤으로 아무 디바이스나 내가 뭐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커스터마이징 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순간, 게임을 딱 접속하는 순간 유저의 어떤 그 이전 의식은 사라지고 오로지 게임 속 세상이 딱 다운로드 되면서 게임 속 세상의 시네마틱 스토리가 딱 전개가 되는 거예요. 배경은 이렇고 네 지금 이런 설정이 딱 주어진 상태에서 자, 게임을 시작하시오 하고 내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그렇게 딱 전개되는 거예요.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했든 안 했든 들어오는 순간 내 디바이스를 입고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몸뚱어리라고 하는 이 기계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이 디바이스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이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이죠.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이 장비를 계속 잘 사용해서 이번 게임판이 클리어 될 때까지 이 디바이스로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한계성을 가진 그 기계예요. 얘는 유한한 거죠. 이 디바이스는. 이해되시죠? 이 디바이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디바이스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캐릭터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거기서부터 꿈을 좀 깨야 돼요.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 디바이스가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제까지는 하나만 써왔다고. 가장 자주 쓰는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늘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알이 깨져야 돼요. 자, 이제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차 한잔 하면서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디바이스라는 이 몸뚱어리에 설치되어 있는 캐릭터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냐면, 우리가 딱 태어나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름이 딱 붙어요. 캐릭터 이름이 딱 정해지는, 한 캐릭터의 이름이 딱 너무나도 강력한 캐릭터 하나로 딱 정해지는 캐릭터 이름이 붙는 순간 나는 그 이름 하나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우린 착각하죠. 그래서 늘 그 캐릭터만 쓰고 있어요. 그 이름 하나로만 쓰고 있다고. 이해되시나요? 때로는 간혹 가다가 내 뒤에, 그 이름 뒤에 붙는 하나의 역할들로 붙여지는 이름들, 제 같으면 하봉길 감독이라고 제가 뒤에 직함을 감독이라고 붙였을 때는 감독이라는 롤에 맞는 내 직업적 어떤 전문적 영역에서 일을 할 때의 그런 세계에서의 내 캐릭터는 하봉길이라고 하는 고유 존재의 캐릭터가 또 하나의 무기를 하나 들고 게임을 하고 있는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는 뒤에 직함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캐릭터는 한 캐릭터죠. 그래서 나는 이 캐릭터 하나로 그냥 무쌍을 찍어가면서 오만대 다닐 때 항상 이 캐릭터만 들고 다니. 맨날 저는 제가 옛날에 즐겨 했던 게임, 요즘은 이제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요즘은 이제 워낙 좋은 게임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 한참 즐겨 했던 게임 중에 뭐 그 디아블로라고 해서 디아블로 1, 2 뭐 이럴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그 캐릭터가 쭉 있잖아요. 네크로맨서부터 뭐 드루이드부터 뭐 아마존, 또 뭐 소스리스, 그다음 그 팔라딘, 뭐 그다음에 바바리안, 요렇게 이제 캐릭터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최애 캐릭터로 늘 쓰는 캐릭터는 바바리안이라고, 얘는 이제 완전히 힘쓰는 그런 어떤 몸빵하는 그런 탱크 같은 그런 탱커죠. 탱커. 몸으로 먼저 앞방에서 때우면서 그냥 전진해 나가는. 근데 막 저는 막 이렇게 그 마법사나 막 시체를 일으켜 가지고 막 하는 그런 네크로맨서나 이런 캐릭터는 저한테 좀 안 맞아요. 그냥 막 무조건 몸으로 때우고 그냥 씩씩하게 앞으로 나와서 막 그냥 그렇게 되는 스타일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 게임을 하면 항상 바바리안만 해서 그것만 키워요. 그런데 그걸 키우고 하는 동안에도 바바리안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캐릭터의 그 특징이나 얘한테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얘가 최고로 아주 잘 게임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심지어 걔가 끼고 있는 반지나 이런 그 아티팩트 같은 것들 어떤 거 더 채워줘야 얘 전투력이 상승하니, 이런 것도 개념도 없고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뭐 하나 잡고 난 다음에 떨어진 전리품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씩 잡아갖고 그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게 아주 단조롭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 딱 반추해 보면 제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몸빵 무조건 달려 들어가고 그냥 뭐 일단 하고 본다 하고 그냥 저지르고 그냥 그렇게 몸으로 떼어 나가면서 배워 나가면서 그냥 그러고만 지내던 그런 캐릭터로 살아오지 않았나. 꼭 바바리안 같다. 그러니까 내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바바리안을 좋아했는지도 모르죠. 그럼 머리 쓰고 전략 전술을 써가면서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캐릭터마다의 특징이 다 있잖아요. 바바리안이 예를 들어 힘이 특화된 캐릭터라면 그 힘으로 가지고 무기로 뭔가 칼로 또는 어떤 창으로 뭔가 그 기술들을 익혀서 거기에 특화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테크트리를 타고
거기에 필요한 내 그 능력치를 키워야 이 캐릭터로서 가장 특화된 걸 하는데, 오만 게임 전장을 다니면서 나는 어딜 가나 얘만 데리고 다니니까 항상 얘에 대한 것들로만 특화된 걸로 다 처리를 하죠. 마치 목수가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처리할 때 항상 그 망치 하나 가지고 뭔가 연장이라고 떠오르는 것은 망치 톱, 자기가 늘 쓰는 그 연장의 그 익숙한 체계로 사물을 만들거나 바라보는 그런 체계가 익숙해져 있듯이, 자기가 살아가는 체계에 익숙한 도구만 가지고 늘 쓰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 내 캐릭터 하나밖에는 안 가지고 어떤 걸 해도 항상 이 캐릭터가 뭔가 처리하는 방식대로만 따라오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롭기도 했지만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해왔다. 그래서 때로는 전사가 아닌 마법사나 또는 자기가 아닌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변 병력을 활용해서 때로는 막 사람들 몸을 고쳐주면서 힐러로서 막 이러면서 막 전후좌우 왔다 가면서 다양한 캐릭터로 때로는 활도 쏘기도 하고 때로는 마법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적시적소에 써가면서 게임을 했다면 훨씬 더 몹을 잡기도 편하고 게임을 그 판의 그 맵을 클리어하기도 굉장히 편했을 텐데, 오로지 한 가지 방식의 눈으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패턴도 단조로울 뿐 아니라 때로는 이 캐릭터로서 깨기가 굉장히 힘든 어떤 그 판이 열릴 때는 못 넘어가죠. 그래서 게임하기 너무 힘들다 하고 실증나고 피곤해지는 거죠. 게임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는 딴 캐릭터로 딱 대응하고 딴 캐릭터가 골고루 다른 캐릭터를 키웠으면, 이럴 때는 이 캐릭터 가지고 오면 바로 깨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벼벅대던 그런 그 판의 보스 몹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 캐릭터로는 못 깨는 몹이라도 다른 캐릭터 갖고 들어오면 금방 깰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뭐라고 상극이라고 얘기할 때의 그 역할에 따라서 얘에게는 꽝 잡는데 매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는 뭐가 딱 맞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쓰는 거를 활용을 못하고 오로지 한 개 캐릭터로만 대응한다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 살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보면 당신의 디바이스에 설치된 캐릭터가 몇 개인가요? 네? 당신의 디바이스에 설치된 캐릭터가 몇 개인가요? 설마 여기 딱 적어놨는데 설마 하나밖에 없지는 않겠죠. 여러분에게 설치된 디바이스, 이 몸에 설치된 여러분의 역할론을 다양한 여러분들의 롤은 몇 가지나 있으세요? 설마 하나만 가지고 이때까지 무식하게 그냥 맨날 망치만 들고 다니면서 두드려 잡는 그런 일만 하고 이 게임을 진행해 오셨던 건 아니겠지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오로지 그 하나만 가지고 다녀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캐릭터 앱도 안 깔고 이제껏 게임 해온 거야? 한 가지만 가지고? 캐릭터 앱도 안 깔고 내 삶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들을 불러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환하고 그 캐릭터를 내보내고 활용하는 그런 내 프로세스, 내 앱도 깔지도 않고 그 어플리케이션도 안 깐 상태에서 이제까지 한 개로만 게임한 거야? 한 개만 가지고 이때까지 게임해온 거야? 무식하게? 우리 인생을 그 하나만 갖고 살아왔냐?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꼭 러브 액츄얼리의 스케치북 넘기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장하다, 용하다, 장하다, 참 용하다. 그래, 그렇게 게임하니까 재밌었어? 인생이 재밌었든? 당연히 힘들었지. 한 개 갖고 게임을 하는데 재밌을 리가 있냐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해왔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혼자서 하는데 학교에서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또 가르쳐 주지 않는, 모르니까 이런 개념, 내 인생의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몸뚱어리, 내 인생 게임에 이 양자 컴퓨터 같은 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를 수시로 설치해서 그때그때마다 그 맵에 가장 맞는 캐릭터를 소환해서 클리어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걸 깔지도 않고 이제까지 무식하게 한 개만 갖고 막 주구장창 그것만 사용하면서 늘 이 상 하나에만 젖어 살아왔던 그런 게임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 이 순간 한번 눈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캐릭터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당신에게 경의를. 인생을 살면서 이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는 캐릭터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굉장히 고급 디바이스인데 우리 이때까지 딱 한 가지 캐릭터만 갖고 이때까지 게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의를 표할 만한 정도의 대단한 어떤 인내력과 굉장히 무식하면서도 굉장히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 하나 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 캐릭터 하나를 능수능란하게 써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놈이, 이 양자 컴퓨터가 캐릭터 하나만 특화되다 보니까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를 계속 소환했으면 나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활용될 수 있는 내 활용도, 나의 이 몸의 활용도라고 하는 기계 인체의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일, 한 가지의 패턴으로만 그 내 주변의 관계도 그렇고 내 모든 삶이 딱 굳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가 안 쓴 것들은 녹이 쓸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딱 오면서 이 디바이스가 안 쓰는 것들은 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은 인체가 아주 생생한 A급 그대로야. 한 번도 개봉도 안 한 상태의 그 신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데 늘 쓰는 것들은 늘 쓰니까 신체 예산이 고갈되면서 얘들은 빨리 마모가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써줘가면서 캐릭터들이, 다양한 캐릭터가 오면 다양한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이 디바이스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제까지 활용도를 굉장히 최저치로 낮춰놓고 한 캐릭터만 쓰기에 적합한 그것만 하다 보니까 마치 굉장히 고급 핸드폰 하나 사놓고 통화 기능, 문자 기능만 하고 살아온 것과 같다 이거죠. 그걸로 뭐 유튜브를 본다가 이런 것도 꿈도 못 꾸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비싼 걸 사놓고 다양하게 활용도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맛을 못 느낀 거죠. 이 디바이스의 참맛을 못 느끼고 살아왔고 거기다가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 어플을 설치하기로 이제부터 결심을 하시고 캐릭터에 맞는, 이 디바이스에 맞는 또 그 상황, 항상 우리에게 맵이 열리는 맵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맵이 열려요. 게임 속 세상이니까. 그럼 다양한 맵이 열릴 때 그 시츄에이션마다 거기에 딱 적합한 캐릭터들을 소환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계속 그 캐릭터들에 대한 특성을 알아가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넘어가고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맵을 우리 이때까지 맨날 가면 맨날 죽고 오고 맨날 참패당하고 그러면서 힘들어 왔단 말이에요. 게임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아, 재미없다 인생이. 이번 인생은 정말 이번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빨리 나는 죽고 싶다. 하나도 흥이 안 난다. 재미가 없는 거죠. 왜? 사용 방법을 모르고 핸드폰을 망치로 쓰고 있었으니 맨날 치고 나면 깨지고 기능을 맞게 기능을 쓰지를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보야,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게임을 해야지 주구장창 무식하게 맞지도 않는 맵에서 몹을 상대하다니 때로는 파티도 맺고 그래라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정말 바보인 거죠. 정말 바보인 거죠.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게임을 해야지 재밌지, 또 적절하게 잘 이길 수 있지. 주구장창 무식하게 그 한 캐릭터만 가지고 몹을 상대하다 보니 맨날 그 몹에 다른 몹이 나타나면 전혀 대응할 수도 없는 완전히 최약체로 그냥 바로 아무리 내가 바바로서 레벨이 높아도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는 그 면역력이 약한 그런 몹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한 방에 넘어져 버리죠. 해결이 안 돼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하기에 대한 이제 방법으로 캐릭터 교체 방법은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캐릭터 교체 방법 네 가지로 일단 한번, 세 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죠. 캐릭터를 교체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사용하실 캐릭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용할 캐릭터를 선택하려도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캐릭터 기능과 특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디바이스에 설치 가능한 캐릭터들에 대한 그 기능들과 특징들을 쭉 안내하다 보면, 나한테 이런 캐릭터가 있었구나, 그것만 알고 나도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100조개의 봉길이 분신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캐릭터들을 그 상황에 맞는, 딱 맞는 캐릭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분신술을 쓰듯이 소환해서 그 맵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캐릭터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있죠? 모르잖아요.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캐릭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특화를 하고 있는, 자기만의 특화된 성능이 있는 캐릭터인지도 모르니까 어느 놈을 내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내 속에 수많은 캐릭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그때그때마다 적시적소에 내보내려면 캐릭터를 많이 활용해 봤어야 되는데, 캐릭터를 한 번도 활용을 안 해보고 맨날 한 개 캐릭터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잘 안 맞아. 그 맵에는 그 캐릭터가 안 맞는 맵이에요. 그런데 무식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드냐고요. 때로는 날아야 될 때는 독수리 같은 캐릭터를 쓰면 얼마든지 헐헐 날아 높은 하늘로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구멍을 파고 들어가야 될 때는 정말로 두더지 같은 캐릭터를 뽑아내면 그냥 일사천리로 땅을 파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사자 같은 캐릭터, 호랑이 같은 캐릭터. 그래서 우리의 캐릭터를 정할 때 내 성격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한번 보자고요. 나라고 하는 성격에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캐릭터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만들어서 뚝딱 나오는 게,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캐릭터가 있어요. 디폴트 모드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이미 내장되어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그 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를 꺼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꺼내는 방법을 몰라. 자, 그래서 성격별로 내 캐릭터들을 쫙 분석해서 그 캐릭터를 꺼내 쓰면 돼요. 용도에 맞는, 계산 잘하는 캐릭터 나옵니다. 설득력이 뛰어난 캐릭터 나옵니다. 이해력이 풍부한 캐릭터 나옵니다. 사랑이 충만한 캐릭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면에 딱 필요한 그 5분도 안 되는 한 시츄에이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시퀀스가 돌아가는 한 장면 씬들이 연결될 때 그 씬에 적합한 가장 대응을 잘하는 캐릭터들을 그때그때마다 딱딱 보내갖고 다양한 장면에 합공을 할 수 있는 거는 파티를 맺어야 되지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싱글 플레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파티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무슨 롤플레잉 게임에는 다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싱글 모드로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임으로서 나 혼자 몹을 상대해야 되는 그 상황마다 내가 내 캐릭터들을 내보내는 것들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한 캐릭터만 가지고 했는데, 내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딱 그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내가 언제든 불러내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황에 딱 맞는, 거기에 제일 대응을 잘하는 캐릭터 하나씩 내보내면 돼요.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는, 지금 그 캐릭터는 할 줄 모르는 캐릭터니까 당연한 거야.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제가 늘 그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는 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저는 맨날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나는 조직 막 이런 거 난 싫어 막 맨날. 그리고 그것만 맨날 이 캐릭터만 살다 보니까 관리 잘하는 캐릭터를 불러내는 방법을 내가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관리 잘하는 캐릭터 나옵니다 하면 영락없이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를 못한다라고 내 스스로 항상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제가 관리를 못했냐면 굉장히 관리를 잘했거든요. 어떤 때 관리를 제가 잘하냐면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들이 아닌 일들, 다시 말해서 내 거다 하는 것들은 제가 관리는 아예 그냥 빵점이었는데, 남의 일이잖아요. 누군가 남을 위해 줘야 되고 남한테 뭔가 맡은 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꼼꼼하게 관리를 잘했어요. 오죽했으면 저보고 독사라고 옛날 제가 연극 가르칠 때 그 배웠던, 제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저를 얘기할 때 그래요. 철두철미하다, 독사 같다. 그 정도로 아이들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막 성적표 받아고 학교 가정방문, 학교 선생님들을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상담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했. 그렇게 잘하는 내가 있어요. 내 속에 있다니. 근데 나는 내 상이 이 바바 같은 허접바바 하나만 데리고 맨날 살다 보니까 만날 나는 관리가 안 된다는 상이 꽉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관리 엄청 잘하는 내가 따로 있어요. 그 캐릭터 소환하면 걔는 그 역할을 정말 기가 차게 정말로 꼼꼼하게 잘해요. 하나하나 얼마나 세밀하게 챙기고 섬세하게 관리하는지 정말로 학을 띨 정도예요. 제가 연출할 때 그런 그 스태프들이 엄청 많고 수많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보면요, 제가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해요. 굉장히 아주 그 온 신경 감각이 확 열려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다 계산을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게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가 나오면 어느 순간에 딴 애가 딱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땐 당연히 감독으로서의 하봉길이가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길이는 그냥 하봉길 감독으로서 원래, 그래서 제 아는 주변의 사람들 그래, 하 감독 연출은 잘해, 딱 공인 받을 정도로 제 역할에서 그걸 맡은 부분은 틀림없이 해내죠. 그런 것들이 못하는 데서만 못한다라고 제가 엄살을 부를 때는 늘 내 상에 한 가지 캐릭터만 가지고 맨날 걔는 못하는 거야. 걔는 못하는데 나는 상이 어땠냐면 나는 원래 못했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시시때때의 상황마다 그때에 딱 맞는 애들이 나와서 할 때가 영락없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면, 아, 이건 캐릭터 문제였구나. 내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때 마침 그런 캐릭터가 나와서 딱 해내고 갔던 캐릭터가 있는데 내가 그 캐릭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엉성하게 제일 못하는 캐릭터가 그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고 저보고 뭐 지적장애 같다라고. 저 지적장애 같은 행동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내게 너무나도 어려워. 힘들어. 왜? 이 캐릭터 하나만 살다 보니까. 그런데 다양한 캐릭터를 그때그때마다 소환해내면 그게 맞는 캐릭터로 하면 굉장히 편한데, 내가 그 캐릭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나는 내가 최애캐로 늘 쓰던 캐릭터 이걸로만 대응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서투른 거죠. 세상을 서투르게 산다는 게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 속에 많은 캐릭터가 있다. 성격도 정말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새 노래처럼 내 안에 수많은 캐릭터의 다른 성격을 가진 나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디바이스가 그 앱을 불러내서 거기에 맞서서 딱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과 그 맵에서 얘들 보고 살아라고 얘를 내보내는 것들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앱을 그걸 못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했을 때 이제 의식을 탁 바꾸고, 아, 맞다, 여기에 딱 맞는 캐릭터 나오라 그러면 되지 하고 캐릭터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캐릭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게 없던 재능들, 제게 없던 어떤 그 의식의 그 틀들,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있어라고 하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저를 잘 아는 분들 중에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안 분들, 내지는 20년 이상을 알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요,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뭐지? 왜 저런 걸 하고 있지? 완전히 딴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 한 20년 전만 돌아가도, 예전에 저 한 30년 전만 돌아가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제 모습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완전히 롤플레잉이 다른 캐릭터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백독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옛날에는요, 제게 붙여진 별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막 깐족깐족 팔랑팔랑 얼마나 정말 노란 샤츠 차이나 칼라 노란 샤츠 딱 입고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 그러면서 얼마나 가볍게 하고 다녔던지 얼마나 까불까불했던지 그런 제 모습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색에 깊이 빠지고 성경을 그만큼 읽고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봉기리가 있을 줄은 꿈에도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아니에요. 딴 캐릭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딴 캐릭터라니까요. 그러면 그때의 캐릭터는 이제 뭐 성장했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때의 캐릭터는 지금도 까불까불 하고 싶을 때는 해요. 그때는 그때의 캐릭터가 또 나오죠. 영락없이 나와요. 다 있어요. 대신 그 캐릭터를 자주 쓰지 않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다시 말해서 캐릭터마다의 레벨들이 있는데 이 레벨을 못 올리다 보니까 얘 성장치가 둔화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자주 쓰는 캐릭터는 요 레벨이 높아져 있어. 그래서 얘가 뭔가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캐릭터만 늘 하다 보면 얘 캐릭터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경험치가 많으니까. 근데 다른 캐릭터는 경험치가 낮아.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내보냈어도 경험치가 낮을 때는 서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적화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이 캐릭터를 내보내야겠다라고 하면 이 캐릭터의 경험치가 높아져서 금방금방 이 상황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특화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못하고 뭐 이렇게 책 못 읽고 뭐 여러 가지 기능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런 캐릭터들은 그때 그런 캐릭터 내보내면 다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 아시겠죠? 캐릭터 앱을 설치한다는 게 어떤 캐릭터를 지금부터 막 키우고 막 그걸 만들어야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있는 캐릭터인데 내보내는 걸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내보내는 앱만 설치하면 된다. 그거 뭐다? 말만 바꾸면 된다. 의식만 바꾸면 아 맞아 내 속에 100조 개의 캐릭터가 있지. 어떤 상황에서도 딱 맞는 캐릭터는 항상 내보낼 수 있는 캐릭터가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보내는 호출 부호는 간단해요. 이런 상황이다 하고 딱 먼저 조건을 객관적으로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여기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는 이러이러한 걸 잘하는 캐릭터야. 자 이러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 앞으로 나옵니다. 하면 튀어나와요. 엉뚱한 놈 몇 놈이 더 튀어나오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엉뚱한 캐릭터도 튀어나올 수 있겠죠. 드가 이 새끼야 끄지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캐릭터는 꼭 영락없이 한 놈이 나와요. 여러 헷갈리게 만든 다른 캐릭터도 티 나왔고 관종같이 지도 좀 관심 가져달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 캐릭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캐릭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딱 맞는 게 얘 맞네 얘가 지 엄마 뒤에 있는 거 맞네 이러면서 딱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병사 하나를 선택해 주면 그 병사가 장교가 돼서 전군을 100조 개의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잘 활용하는 용병수를 쓰시면 이 유저가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 전술의 차원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어떤 캐릭터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대한 용인술이에요. 어떤 캐릭터를 내보내냐에 대한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게임을 잘하냐 못하냐이기 때문에 그 유저가 게임을 할 때는 이 유닛, 게임 유닛, 캐릭터 유닛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처럼 내가 이 캐릭터를 얼마나 처음에 잘 선택하느냐 가장 적시적소에 딱 맞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1단계다. 그래서 캐릭터에게 맞는 이제 딱 그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요령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장비를 장착해 줘야 된다. 그 유닛이 잘 돌아다니려면 그 캐릭터에 딱 맞는 장비를 다시 말해서 그 캐릭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티팩트들을 설치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캐릭터가 그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유저가 그 캐릭터에게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캐릭터가 계속 나가려면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테크 트리가 어떤 부분들이 취약하게 아직 레벨업이 안 됐구나. 이 경험치를 더 시켜야겠구나 하고 그 캐릭터를 자꾸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항상 이 상황에 이 캐릭터, 이 상황 그런 캐릭터들을
사실은 100조 개가 우리가 캐릭터를 쓸 수 있다고 해도 최애 캐릭터처럼 내가 즐겨 쓰는 캐릭터 몇 개만 가지고 활용을 해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사기적인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맹점은 늘 하나만 갖고 했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혼은 하나의 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깨자. 아니구나. 이 혼은 결국 캐릭터인데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하나로 끝난 게 절대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 내 아이덴티티는 사람마다 관계마다 계속 바뀌었구나. 근데 그 관계마다 바뀐 관계 때마다 나는 늘 요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내 캐릭터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데 얘가 그거 코스프레를 하고 나가니까 제대로 못 받다고 얻어맞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캐릭터를 바꿔야 된다. 완전히 캐릭터를 바꿔서 내보내야만 얘가 잘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개념을 두시고 걔한테 맞는 이 아티팩트 그런 장비들을 착용을 시켜주는 훈련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된다. 특화된 것들, 그건 다시 말하면 경험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자주 불러내서 얘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다 보면 이 캐릭터에 필요한 경험치나 필요한 장비나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것들 장착시켜서 계속 그 상황을 대응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래 되면 이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하기 참 쉽죠. 밤로스처럼.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뒷말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디바이스가 근데 고장이 났어. 디바이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몸이 고장난 거는 디바이스가 고장난 건데 우리가 흔히 어떤 상황이 돼서 몸이 말을 안 들어주거나 내 의도한 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내가 알고 보면 내 몸이 고장났다. 내 몸이 문제가 있구나. 내 몸이 신체적으로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왜?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내 몸이. 그럴 때 첫 번째 진단 방법은 캐릭터가 안 맞아서 내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캐릭터가 안 맞아서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게 우리는 이 캐릭터에 맞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는 한계가 딱 있잖아요. 이 신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맨날 이 상황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와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를 바꾸면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신나서 움직여. 정말로 잘 맞는 찰떡궁합 같은 캐릭터와 디바이스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딱 맞는 디바이스의 활용법을 이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몸이 하나도 안 불편해.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내 몸이 고장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디바이스가 고장났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캐릭터가 안 맞다. 첫 번째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 아, 혹시 내가 이 용도에 안 맞는 내 캐릭터로 내가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독 힘든가? 내가 이게 일이 안 되고 내 몸이 막 굉장히 지금 무리가 따르나? 라고 느껴보실 때는 캐릭터 용도가 제대로 됐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가 디바이스를 자체 수리하는 방법. 여기에 디바이스를 자가 진단을 통해서 스스로 수리할 수 있어요. 디바이스. 그래서 기계가 예민해서 자꾸 AS 센터에 맡기면 자꾸 AS 센터에서 맡기도록 병원에 가서 계속 그렇게 내 디바이스를 딴 데다 맡기기 시작하면 이 디바이스는 워낙 예민한 그런 그 기계가 돼가지고 손타기 시작해요. 내 몸은 셀프 치유,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유저가 내 몸을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뭐 해도 툭 하면 야 윈도우 다시 깔아, 운영체계 다시 깔아야겠다고 맨날 AS 센터 보내버려. 내 몸이 툭한 병원 가서 들어누워 앉아 있어요. 링겔 맞고 툭한 병원 가서 뭐 하는 게 만능인 줄 알아. 그래서 AS 센터를 우린 툭한 디바이스를 AS 센터에 보내버려. 그래서 남한테 맡겨버려. 내 디바이스를.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안 그래요. 이 디바이스는 굉장히 예민한 기계가 되고 손타기 시작하면요 주인을 못 알아봐. 그 다음부터는 유저의 특화된 손맛을 가지고
유저가 자가 진단하면서 나한테만 딱 맞는 그걸로 세팅 값을 맞춰야 되는데 맨날 병원에 보내놓으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약 먹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 몸이 저항력,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약 자주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약을 안 들어. 점점 더 센 약을 먹어야 돼요.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 이 유저를 못 알아봐. 손 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디바이스를 관리 잘하는 방법은 AS 센터에 툭 맡기면 안 돼요.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자가 진단을 해서 제일 첫 번째 내 디바이스가 지금 뭔가 좀 기능이 떨어졌다 할 때는 첫 번째는 그 용도에 안 맞는 캐릭터로 맨날 하니까 디바이스 피로도가 높아져 가지고 신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거야. 효율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갖고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 버렸어. 그런데 다른 캐릭터, 딱 맞는 캐릭터가 나오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너무 쉽게 하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왜? 거기에 딱 맞는 게 오니까 카타르시스가 생기는데 거기 안 맞는 캐릭터로 백날 하면요, 머리가 멍청하면 온몸이 고생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 시켜보면요, 일 잘하는 애들은 그냥 뚝딱뚝딱 하고 안 시켜도 말 안 해도 그냥 알아 딱딱 하는데 정말로 일 못하는 애들한테 일 시켜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한 100번은 더 물어봐 왔어. 이거는 뭐 이거. 그리고 100번은 더 막 생색내.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일하고 있다고. 너무나도 힘든데도 우리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손발이 고생하는 걸 자랑처럼 얘기해요. 보면 땀 비질비질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도 효율성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멍청하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애들은요, 맡기면 금방 해버려. 군소리 안 한다니까. 그냥 악소리 해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끝내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보면 알아. 그렇게 하는 애들, 일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요, 와서 시켜놓으면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뭐 이거는 이렇게 받기, 이게 이래서 힘들고 이거는 이래서 안 맞는 거고, 뭐 맨날 변명거리, 핑계거리, 막 뭔 탓하면서 계속 그걸 찾아요. 알고 보면 실력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땀은 또 얼마나 흘리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왜? 모르니까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딱 맞는 애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굉장히 아주 그냥 막 춤추듯이 너무나도 스무드하게 그 일을 그냥 해결해 버려요. 하나도 힘 안 돼. 그럼 저거 하는데 돈을 왜 저렇게 많이 받아? 전문가니까. 근데 멍청한 애들은 돈은 좀 싼 것 같이 보여도 일만 시키면 효율을 안 오르고 사고는 사고대로 다치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만들면서도 미안한 그런 마음은 더 들고, 왜? 고생을 엄청 한 것 같아. 그게 안 맞는 캐릭터를 보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안 맞는 캐릭터를 내보내면 그런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맨날 나는 내 탓을 해. 누구 탓을 하고 맨날 내가 왜 이럴까부터.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안쓰러워. 안쓰러워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걔를 어떻게든 뭔가 하고 싶은데 걔밖에 없다고 생각해. 알고 보면 딴 애들, 잘하는 애를 가르치면 금방 하는 일이야 라고 의식이 바뀌면 내 캐릭터를 바꾸면 돼요. 내 몸이 아프고 안 좋고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그거구나. 먼저 그것부터 체크해야 돼요. 맞는 캐릭터인지 아닌지. 자, 그런데 그 맞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뭔가가 지금 버벅대고 있고, 이게 기능이 떨어졌다. 신체 예산이 많이 소진돼서 배터리가 고갈될 정도에, 또는 이 에너지가 완전히 마모됐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럴 때 우리는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대부분 또 병원을 가요. 스트레스 받고 뭐 조그만. 그럴 때도 값을 초기 값으로 바꿔놓거나 완전히 그 의사들이나 그런 다른 내 몸을 다른 애들이 아무렇게나 진단을 내려서 바꿔놔버리면 내 몸에 특화된 명령체계가 엉클어지면서 유저를 못 알아본다니까. 나를 못 알아봐요, 이 디바이스가. 그래서 손이 너무나도 예민한 기기이기 때문에 손이 타기 시작하면은 그냥 얘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나중에 말을 안 듣는다니까. 내 말을 안 들어요. 나하고 따로 놀아. 왜? 제가 그랬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위대한 스승이나 무슨 철학자나 이웃집 아저씨나 무슨 오만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다 옳은데 내 속의 말은 안 들어. 왜? 네가 뭐 하냐 이거죠. 저 사람들이 다 안다 이거. 그런 함정에 빠져요. 내 말 안 듣는다니까. 딴 사람들 말이 더 정답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 끌려다녀. 유저의 손이 자기 손의 명령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의 그 명령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 디바이스가 돼버렸어요. 명령이 안 통해. 그래서 인식 오류가 생겨요. 자꾸 손 타면은 기계가 예민해가지고. 기계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내 디바이스. 그래서 딴 데 맡기면 안 된다. 자가 셀프 진단을 하고 셀프 치료를 해야 된다. 자, 그 방법은 뭐냐? 이게 비싼 거야 소중히 다뤄져. 얼마나 귀한 건데. 이렇게 딱 우리 모든 정비의 원칙, 대원칙 있죠. 여기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 기능 이해하고 상태 점검하기 5단계로.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가 기본이죠. 내 몸을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 이 상태를 내 이 디바이스 관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시적소에 딱 튜닝된 값이 탁탁 나올 수 있는데 내 디바이스를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를 안 했어. 관리 소홀이야. 늘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면 막 먼지 툭툭 쌓이고 5만 대 노폐물 끼인 상태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디바이스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밖에 없는 거고 비싼 컴퓨터다. 굉장히 비싼 양자 컴퓨터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아무데나 맡겨가지고 손타게도 하지 말고 내가 자가 진단하고 내 스스로 셀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은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가 가장 근본이다.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자. 내 몸을. 내 몸을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대번에 알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또 몇 가지 추가해 볼 수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 기본 단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그걸 딱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 예산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돼.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기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누적돼 있는 신체 예산이라는 게 딱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 값이 있다니까 이 디바이스가. 근데 이게 많이 소진되면 배터리가 방전돼서 기계가 멈출 때도 있지만 이 기계 자체가 어떤 특정 부위가 계속 닳아서 계속 마모되거나 하면 새로운 부품을 공급해 주는 원자가 공급되지 않으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관리를 잘 하려면 운동도 잘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신체 예산을 보태주는 게 거기에 적절한 내 신체 에너지를 보태주는 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신체적인 어떤 그 기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체조나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 원자들을 이렇게 흡입할 수 있도록 보충시켜 줘야 돼요. 그런 과정을 꾸준히 하면서 이 비싼 디바이스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고 그냥 처박아 두고 하다 보면 워낙 비싸고 워낙 처음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반엔 쌩쌩 돌아가는 것 같아도 금방 신체 예산이 다 누적된 신체 예산이 다 고갈돼 가지고 마모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디바이스 한 방에 그냥 맛이 가가지고 어느 순간은 디바이스가 에러 나가지고 그냥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 기능을 이해하고 상태 점검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다양한 캐릭터 가지고 활용하기 참 쉽죠. 그래서 마무리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얘기에 여기에 예전에 즐겨 쓰던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즐겨 늘 쓰던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 캐릭터를 이제 잠시 수리에 맡기고 충전에 맡겨서 얘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생각하고 기존에 늘 쓰던 캐릭터를 잠시 기능 정지를 시키고 입고를 시켜보세요. AS 센터로. 자체 기능 속에서 아예 딱 얘는 충전 중이하고 그냥 우리가 배터리 방전되면 더 이상 못 쓰잖아요. 쓰고 싶어도. 그래서 내가 늘 쓰던 캐릭터를 지금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너무 많이 소진되고 늘 써왔던 캐릭터를 잠시 이 기능을 꺼보세요. 기존에 쓰던 개. 기존에 늘 여기에 예전에 즐겨 쓰던 개는 어디 갔어?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야 예전에 네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물어보고 왜 너 요즘 달라? 뭐 완전히 사람 달라진 것 같아? 내지는 뭐 야 너 이거였잖아 막 하면 걔 지금 충전 중이야. 걔 수리 들어갔어.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야. 업그레이드 맡겨놨어. 걔는 지금 당분간 없고 지금 새로운 나야. 새로운 나 이런 캐릭터야 하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지금은 내가 즐겨 써던
늘 써오던 걔는 지금 A센터 가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야. 수리 중이야. 충진 중이고. 그러니까 걔는 없어. 새로운 나하고 상대해. 이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야 하고 내 아이덴티티를 새로 천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만민에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초가 되면 그 써붙이잖아요. 자신에 대한 나부터 뭐 하겠다, 습관들 고치기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직방인 그 개념은 뭐냐면 캐릭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걔는 없는 거야. 이제 얘는 당분간 못 써. 수리 중에. 얘는 딴 애가 나왔어. 걔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부여해 줘야죠. 캐릭터를 이해하고 나면 그 캐릭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드릴 수 있잖아. 나 지금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야 하고, 내 습관이나 내 모든 말하는 어떤 패턴이나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야. 왜? 딴 캐릭터이기 때문에 바뀐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낯설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야, 걔 어디 갔냐? 네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아, 걔 예전에 걔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야. 수리 중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이런 기능을 가진 나로 이번부터 나는 내가 내보내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는 할 거야. 앞으로 얘랑 잘 지내 하고 대놓고 공식적으로 언어를 그렇게 바꿔서 딴 캐릭터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상황마다 다른 캐릭터, 직함이 다른 사람.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좀 비유를 드리자면, 저는 항상 뒤에 직함을 잘 바꿔요. 지금은 감독이라는 직함을 즐겨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대표라는 직함을 즐겨 썼어요. 하대표. 그 직함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그렇게 쓰고 그렇게 되게 하라라고 할 때 그 말처럼 내 캐릭터가 완전 바뀌는 거죠. 완전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바뀌고, 관계의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완전히 그쪽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이 나이 될 때까지 기반을 제대로 못 갖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상 새로운 실험을 하니까,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이름 자체를 하봉길이라고 하는 고유 이름을 바꾸는 게 익숙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예전에 제 이름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 신분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통하니까 그냥 직함을 바꿔서 일하는 걸로 아예 처음에 세계를 바꿔버리자. 내가 일하는 세상을 바꾸자 하고 직함 바꾸고 그렇게 뛰어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쓰고 그렇게 되게 하라 했을 때 자기 아이덴티티를 바꿀 수 있는 상징적 이름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 그 닉네임도 바꿔보기도 하고, 자기의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앞에 그걸 바꿔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저는 디지털 노마드, 그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이렇게 앞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나는 유튜버다.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유튜버로서 나는 아이덴티티가 하나 정해졌다. 그래서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예 딱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바뀌겠죠. 그런 것처럼 내 캐릭터들이 바뀔 때마다 앞에 내 닉네임 같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걸 하나 딱 붙이면 사람들이 각인이 돼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어떤 그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못 바꾸면 앞에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만의 이 캐릭터에 특화되어 있는 그걸로 딱 해보세요. 우리 그 유튜브에 우리 그 신님들 중에 이름들 그렇게 아주 기가 차게 정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그분을 딱 알아. 그분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딱 정해놓는 게 그 사람을 아주 성격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 캐릭터라는 거죠. 이런 캐릭터들이 그때가 오늘은 누구로 왔습니다. 이러고 딱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면, 아, 그 이름 속에서 벌써 상징하고 있는 이 캐릭터의 그 함축적인 그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번마다 갈 때마다 캐릭터가 바뀌었을 때는 그 캐릭터 앞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고유 이름을. 그래야 알아보죠, 사람들이. 그래야 바뀐 캐릭터라는 것도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는 이 롤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 속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다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롤 플레이를 한다라는 걸 앞에 분명히 해주면요, 사람들이 금방 이해해요. 아, 저는 지금 이런 역할입니다 하면 대번에 이해해줘요.
역할입니다. 저는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 말 당당하게 우리가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신분으로 왔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그 롤플레잉에 정확하게 의미가 딱 포함되어 있는 자기 신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는 것, 그게 그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 그 캐릭터들을 항상 앞에 붙여주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캐릭터를 내보낼 때마다 이 캐릭터에게 정확한 이미지화를 통해서 계속 이 캐릭터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매번마다 불러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항상 이 캐릭터가 나오려고 해요. 어떤 때는 엉뚱한 애들이 티 나온다니까.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할 수 있는 캐릭터 튀어나옵니다 하면 그 캐릭터도 여러 나와요. 항상 여러 나오는 중에 속임수로 튀어나오는 데 있다니까. 애인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방송하면 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 야 들어가. 그렇게 하면서 아 얘도 있었구나 인지가 되도록, 그런 애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한 번씩 인지되는 애들이, 나되는 애들, 그런 애들 나오면 항상 알아주세요. 알아두시고 그때그때마다 맞는 캐릭터를 소환하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오늘은 디바이스와 캐릭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게임 속 세상이랑 대입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바이스, 내 몸이 디바이스인데 이 디바이스가 소환할 수 있는 캐릭터는 이때까지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늘 하나만 써왔다. 이제부터 바꾸자. 캐릭터를 여러 개 바꾸자. 계속 바꿔내는데 바꿀 때마다 그 캐릭터 앞에 이름을 붙여서 상징적인 이름을 딱 이니셜처럼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이 캐릭터의 성격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다. 뒤에 직함을 바꾸든 앞에 뭔가 형용사를 붙이든 뭐든 간에 이 애가 잘하는 뭔가로 사람들이나 내가 인지가 쉽게 되도록 형상화시키는 훈련을 하자. 그래야만 내가 좀 더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내 디바이스도 활용 용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멋지게 캐릭터를, 다양한 캐릭터를 자주 잘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공유, 구독 많이 여러분들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